국민의힘의 대선 2차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예비 후보가 결선에 진출을 했고요. 예상하셨냐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체로 예상하신 걸로 제가 방송 전에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구도가 중요해요. 반탄이냐, 찬탄이냐로 딱 갈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4인으로 압축됐을 때 2대2가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그 탄핵 반대표, 찬성표를 이렇게 나눠 먹게 돼서 이게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방정식 그 함수가 참 복잡했는데 결국에는 양쪽 진영에서 하나씩 후보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주장했고 시종일관 했었기 때문에 나는 뭐 김덕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예.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역선택 방지가 포함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경우에는 민심과는 매우 달리 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쪽이 매우 우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투표 지형을 봤을 때 당원들이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나머지 세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김문수 후보를 따라가긴 조금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예.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되는 쪽으로 밀어주자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당원들 중에서는 뭐 한동훈 후보에 대한 뭐 배신자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후원금 모금이 뭐 11시간 만인가요? 그냥 바로 마감됐잖아요. 29억이 넘게.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당내 혹은 국민의힘 고관여층에게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팬덤 현상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로 양쪽의 입장이 수렴돼서 예.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확한 득표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김 의원님 분석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쪽과 탄핵에 찬성했던 쪽에서 명확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한 거죠. 탄핵에 찬성했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이길 가능성이 큰 한동훈 후보 쪽에 표가 몰렸을 가능성이 크고요. 탄핵에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홍준표 후보 대신에 김문수 후보를 택하는 것이 본선에 나가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에 단일화에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연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결선에서도 이런 링 밖에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 변수가 얼마나 당심에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하게 해보는 결과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예.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운명을 갈랐고 명태균의 저주가 발휘됐다. 이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홍준표 상당히 그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두 후보가 사실상 낙마한 이유는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 때문에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한덕수 단일화에 대한 운명, 이 단일화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후보들 간의 미세한 차이들로 인해서 그 운명을 갈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역시 최종 경선도 역시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운명을 가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오늘 탈락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투표 결과 발표하기 전에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를 예측을 했는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이 대선 후보 경선 세 번째입니다. 한 번은 민심에서 졌고 한 번은 당심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나올 때 제가 가진 생각은 마지막이 아닌가. 이제 3세판이니까 더할 여력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지난 30년 동안 저를 돌봐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탈당을 지금 시사한 것으로 보여요. 네. 페이스북에 아마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작고하신 고 김종필 총리가 정치를 가리켜 허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빌허자를 써서 허업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철학적 깊이가 있고 또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장사를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면 그것이 자기 것으로 남고 뭐 그런 의미에서 실업가라고 부르고 정치는 결국엔 국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순간에 자기 손에 뭐 잡히는 거는 없다는 의미에서 허업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참 적절하고 맞는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오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정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뭐 손에 지금 딱히 남는 거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은 좀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과연 당장 바로 편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해명하고 좀 소명해야 될 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자연인으로서의 여생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조금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최종 후보가 다음 달 5일, 오늘 과반 넘은 후보가 없기 때문에 다음 달 5일 3일. 선출, 죄송합니다. 네, 3일. 5월 3일이죠. 네, 네.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3일에 선출될 예정이고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후보 가상 3자 대결을 보면 김문수 후보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렇게 나타납니다. 49.7, 24.3, 6.6.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다고 하면 숫자가 좀 낮아졌죠. 49.9, 19.5, 7.3.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했고요. 채널 A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광재 위원님, 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경선은 한척이지만 본선까지 생각한다면 저런 지지율은 좀 비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일희일비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구도와 인물 정책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구도인데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당연히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이었고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치러집니다. 예. 처음부터 설정된 구도 자체가 우리 당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저는 당연히 민주당이 과대 표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지금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는 순간 지금 여러 후보들을 상대적으로 놓고 비교하지만 우리 당과 중도 측의 이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 지형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구도가 바뀌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 인물과 정책을 보게 됩니다. 인물 면에서는 지금 여러 리스크가 노출돼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보다는 우리 당의 깨끗한 도덕성이 뛰어난 후보에 대한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앞으로 우리 후보가 정해졌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면 충분히 좋은 여론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그래프 좀 보겠습니다. 49.7, 24.3, 6.6. 이재명 후보의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훨씬 이전에는 40%대 초반도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거의 40% 후반, 거의 50%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제 박스권을 벗어났다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는데 그 해석은 가능한 해석일까요?
예,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대체로 그 정도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소위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뭐 30~40%대 박스권은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선거라는 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매우 겸손하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2인 압축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예선이고 5월 3일 날 또 한 명의 후보가 탄생하더라도 국민의힘은 그것도 마저도 예선 아닙니까? 또 다른 단일화라는 또 변수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종 그 후보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또 여론 지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결과까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향후에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론조사의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여론조사가 보이는 민심의 흐름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평상시 같은 선거에서는 30일 정도 남으면 대체적으로 아직 결정을 못한 의견 유보층이 한 30% 가까운 때를 형성하는 게 예사입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의견을 유보하는 층들이 한 10% 내외 정도로 10%대로 매우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에 대한 후보 지지 강도도 매우 높아서 한 80%를 상회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내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10명 중 한 8명 정도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결정하지 못한 사람 유권자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과 35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선대위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어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총리, 우상호 전 의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등이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선대위가 꾸려진다고 하니까 추가로 인선이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런 확장 전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이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당 후보로 공식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선 전략으로서 이른바 중도층 흡수 전략 내지는 보수 진영에서 오히려 자기 표를 좀 더 가져오는 이른바 확장 전략을 피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방금 전 언급됐던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대략 25%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재명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30%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저는 실제 득표율은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응답률이라는 게 대략 10% 내외인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은 대략 70%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론조사 응답률과 투표율에 워낙 격차가 커서 저만큼은 표차가 득표율에서 많이 벌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사정, 특히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확실한 절연을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봐서는 뭐 단연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대통령 선거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연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니까 선대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발표되는 영입 인사들의 명단에 있어서 오히려 범민주계를 다 합치고 과거에 국민의힘 내지는 뭐 과거에 한나라당에 소속해 있던 인사들도 계속 합류하는 그 뉴스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